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고 포근한 가운데 내일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경주 20도 등 14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9도를,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2도 등 20도에서 22도로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이 늘고 수출입도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마트 판매 감소 등 실물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 기준 포항철강공단 전체 생산은 1조 40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늘었고 석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같은 기간 포항 지역 수출은 9억 5천만 달러로 21.5% 늘었고 수입은 무려 73.5%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주 보문단지 숙박객이 23만 명을 넘어 지난해 지진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반사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이런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약간 늘은 것도 또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와 달리 장기 불황에 따라 실물 경기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건설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건축 착공 면적도 감소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포항과 경주의 중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액은 16.9%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런 목적성 구매가 강한 비식품 쪽과 선물 세트, 고가 위주의 선물 세트 매출이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경기 상승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역 경기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이 대구 11.5%, 경북 1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10%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률이 대구 4.6%, 경북 4%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률은 3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어획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 1, 2월 어획량은 13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000여 톤, 1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획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규모 감척 사업과 포획 금지 규정 강화, 폐허구 수거 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경북에서만 지난 1년 동안 소나무 100만 그루 가까이가 잘려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만 그루가 잘려나갔고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도 경북 면적의 30%인 60만 헥타르에 이르렀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선충병 매개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시기를 고려해 이달부터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함께 펼쳐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로타바이러스 의사 환자 수는 지난 1월 10만 명당 30명 수준에서 이달 들어서는 130명 수준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로타바이러스는 장염과 설사, 구토, 탈수 증세가 심하다며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이전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경찰서를 110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2017년 제3차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고 경주시의 계획안도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강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올해 1분기 매출이 2,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늘었고 영업이익은 16.8% 증가한 11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29.9% 증가한 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기업인 동성조선소가 파푸아뉴기니 부겐빌 자치주와 투자 규모 1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겐빌 자치주 부통령과 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동성조선소는 300톤급 카페리호 한 척을 건조해 부겐빌 자치주에 납품하게 됩니다. 부겐빌 자치주는 파푸아뉴기니에 속해 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독도 실효적 지배의 상징인 주민 숙소가 15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리모델링됩니다. 독도 서도에 지난 2011년 어민들의 긴급 대피용으로 건립된 주민 숙소는 김성도 씨 부부와 독도관리사무소 공무원 2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울릉군이 점검한 결과 해풍과 염분, 낙석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발전기와 해수 담수화 설비는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리모델링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된 울릉경비대장 고 조영찬 총경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4시간 근무와 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족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초과 근무 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은 지난 2월 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진군 매화면 덕신해변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39살 오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카약이 뒤집히며 바다에 빠졌다가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오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며 레저 활동 시 급변하는 해상 기상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축구사랑 나눔재단과 함께 포항 지역 여자축구부 지원에 나섰습니다. 포항구단은 포항 여자전자고에는 제빙기를, 항도중과 상대초에는 축구공 30개를 전달했으며 선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상대초와 항도중, 포항여자전자고 등 3개 학교의 여자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방풍을 새소득 특화 작목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울진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진군은 2015년 봉화 약용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해방풍 재배 기술을 익힌 데 이어 이번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배단지 2.5헥타르 외에 1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해 연중 해방풍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진군은 해방풍 3표 등록과 포장 디자인, 상품 개발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생 동아리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팀을 선정해 운영합니다. 사교육 없는 학생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44개 팀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예체능 분야와 주요 교과 위주 동아리 운영에 초점을 맞춰 동아리 활동 과정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매달 3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경북에서 2,000곳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경북에서 첫 착한 가게가 나온 지 10년 만이고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2번째입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의 응십정과 도소매점이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매주 주말 기동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로 산림이나 인근에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져가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형 헬기와 드론 장비를 동원해 공중에서도 단속 활동을 합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